1950년 3월 21일 대한민국 화성시 송산면에서 태어난 조용필은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가수 중 한 명으로 종종 한국의 팝의 황제로 불린다. 2025년 75세인 그는 록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던 초기 시절부터 돌아와요 부산항해, 창밖의 여인과 같은 불후의 명곡을 낸 솔로 아이콘으로 거듭나기까지 50년이 넘는 음악 경력을 거쳤습니다. 조용필의 인생은 영광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모자이크이며 뛰어난 재능과 끈기 있는 인내, 그리고 대중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았던 감정적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울려 퍼지는 음표와 무대 조명 뒤에는 상실, 압박, 희생을 겪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를 오늘날의 그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노래하는 예술가입니다. 조용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두 번째 부인인 안진현 씨를 잃은 일이었습니다. 안진현 씨는 2003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그는 위로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엘 고어 부통령 등 실세들과 가까운 사이였던 안진현은 1993년 애틀랜타에서 열린 그의 콘서트에서 만난 조용필과 1994년 결혼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열정적인 관계로 여겨졌는데 안진현은 남편의 경력을 조용히 지원했고 종종 연말 콘서트에 나타나 남편을 응원했다. 그녀가 죽은 후 공연하는 동안 그는 목이 메어 그녀는 내 인생의 빛이었고 그녀가 떠났을 때 내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개인적인 아픔일 뿐만 아니라 바쁜 일정으로 인해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는 후회의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희귀한 인터뷰에서 그녀가 죽은 후 외로운 밤에 많이 울었으며 그녀의 잔혹한 운명을 막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이 마음속에 품은 또 다른 슬픔은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 등 젊은 그룹이 등장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기에 따른 압박과 영향력의 쇠퇴입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음악 차트를 장악했지만 음악 취향이 바뀌면서 그는 잊혀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993년 신해철의 음악도시에 출연해 내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관객분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울었다고 고백했다. 1990년대 초반에 발표한 Sad Beatrice, Lonely Runner 등의 앨범이 예상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고 그는 일시적으로 TV 출연을 중단하고 라이브 콘서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의 경력에 있어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형성에 기여했던 업계에서 잊혀졌다는 느낌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필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어린 시절의 고난이었다. 그는 화성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기로 했고 그 결정으로 인해 처음에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클럽에서 일하고 미군을 위해 음악을 연주했는데 종종 불안정과 박탈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나무 위키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배가 고파서 울었고 피곤해서 울었지만 음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악만이 저를 살려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이 슬픔은 상황으로 인한 상처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 없이 혼자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했던 외로움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안진현의 죽음, 명성의 쇠퇴, 젊은 시절의 어려움 등 이 모든 요소가 얽혀 조용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만들어냈고 그 슬픔은 그가 자신의 존재의 일부로 지니고 있다. 조용필의 음악 인생은 50년이 넘는 굴곡진 여정이었으며 빛나는 성공으로 그를 한국 음악의 정점에 올려놓았고 고통스러운 실패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를 열정과 압박감으로 울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록밴드의 기타리스트에서 한국의 팝의 황제까지
그는 대중음악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조용필은 1968년 록밴드 애킨스를 결성하고 한국에서 미군을 위해 공연을 하며 음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레이 찰스의 영향을 받아 서양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는데 7살 때 하모니카를 듣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흑인 아티스트의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인 파이브 핑거스를 결성하고 1971년 킴 트리오에 합류하여 록 연주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1976년 그가 솔로 데뷔곡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면서 찾아왔다. 이 노래는 한국에서 큰 히트를 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그의 빛나는 솔로 경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1980년 데뷔 앨범 창밖의 여인으로 그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고 수십만 장이 팔렸으며 KBS와 MBC 베스트 아티스트상, 1980년, 1886년, AMPEX 골든릴상, 1882년, CBS 소니 골든 디스크상, 1884년 등 수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1980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인 예술가가 되었으며 이는 그의 영향력을 입증한 역사적 이정표였다. 1980년대는 조용필의 전성기였는데 그는 친애하는 친구, 단발머리 등의 노래로 차트를 장악했다. 그는 총 19개의 솔로 앨범을 발표했으며 각 앨범에서 팝, 록, 전통, 한국 음악을 융합하는 그의 창의성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3년 앨범 헬로는 수년간 콘서트에 집중하던 그의 강력한 컴백을 알리는 신호로 가온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싸이의 히트곡인 젠틀맨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두 곡, 헬로와 바운스는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며 6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의 매력이 여전함을 증명했다. 2013년에는 한국갤럽에서 올해의 가수, 올해의 노래로 선정되었고 국가음악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최고 훈장인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하지만 조용필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끈 청소년 음악 열풍이 청중의 취향을 바꾸면서 앨범 판매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Sad Beatrice 1992, Lonely Runner 1933 등의 앨범은 예상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는 TV 출연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는 2013년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서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1991년 KBO 리그 개막전에서 실수로 국가를 잘못 부른 것이다. 길을 지키자. 대신 조국이여 영원하라 라는 가사를 불렀는데 이 사건으로 비난을 받았고 상처를 입었으며 그 뒤로 국가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조용필을 여러 번 울게 했다. 부산항으로 돌아와요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작은 클럽에서 수시간 동안 연습했고 종종 노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목이 쉬어질 때까지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무 위키에 올린 글에서 너무 지쳐서 울던 밤도 있었지만 기회라고 알고 멈출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1990년대의 실패 이후 그는 수년 동안 콘서트에 집중하여 1년에 30회 이상의 공연을 했으며 이전에 받았던 미디어에 관심이 없어 큰 무대에서 외로움을 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헬로로 돌아온 것도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는 젊고 강력한 톤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목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헬로 쇼케이스에서 수년이 지난 지금도 청중들이 나와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보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열정과 회복력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여하기 위해 실패할 때마다 항상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필은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비전을 지닌 사람으로 평범한 명성을 넘어서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가 세운 목표는 자신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일했지만 그 길이 힘들고 적지 않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조용필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했던 업적 중 하나는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한류가 세계적 현상이 되기 전 그는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로 국경을 넘어 음악을 전파한 선구자였는데, 이 노래는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히트를 쳤습니다. 그는 이 노래의 일본어 버전을 발매하고 현지에서 라이브로 공연함으로써 이후 한국 아티스트들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2013년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음악이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헬로의 성공에 이어 그는 유니버설 sigma를 통해 일본어 버전의 앨범을 발매하여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1980년에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여 한국인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그곳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신의 음악을 국제화하려는 노력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여겼습니다. 그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업적은 지속 가능한 음악적 유산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유명한 가수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고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청중의 인식을 바꾼 아티스트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19개의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록, 팝부터 현대 클래식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장르를 실험했는데 대표적인 앨범이 헬로입니다. 그는 2018년 서울에서 가수 활동 5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에서 아이들이 제 음악을 듣고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사랑해서 가수가 되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팝의 황제라는 타이틀과 은관 문화훈장은 그가 남긴 유산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유산은 수상 경력뿐만 아니라 PSY와 IU와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주는 영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를 롤모델로 자주 언급합니다. 조용필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한다.